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 존재하지 않지만 높은 확률에 대한 종목들은 존재한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내 계좌의 50% 100%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꾹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계좌에 높은 확률로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편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는 테슬라 1,500조 돌파 직전 2020년 이때다 싶어 외국인이 풀매수 중인 전기차 2차 전지 저평가 탑3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기차 2차 전지 시장 속에서도 제가 다양한 소재라든가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다양한 기업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번 오늘 달자로 소개시켜 드릴 건 바로 이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직원들에게 3분기 전기차 생산을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실제 이 전기차의 생산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요. 요즘 부품 조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배터리도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부품들을 어떻게 잘 조달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전기차의 생산량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의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부품을 어떻게 빠르게 조달할 수 있는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부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죠. 왜? 지금 글로벌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나서부터 가장 크게 변화한 게 뭐냐면 미국이 자신의 독보적인 회복을 위해서 중국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 원래 중국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생산 체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성장하니 인건비가 상승하기 전까지는 인건비가 굉장히 싸기도 했고 인구도 많았고 했기 때문에 중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이 공장을 지었고 그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생산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뿐만 아니라 작은 뭐 가공품까지 전부 다 이 중국의 중심에 생산된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미국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미국도 경제 위기에 빠져버렸죠. 자, 그렇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시작하게 되면서 중국 중심으로서 생산되었던 것들을 다 미국 중심으로 옮겨오고 있는 거죠.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있는 공장을 미국 쪽으로 옮기게끔 유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부가가치가 작은 것들은 보통 이제 어디로 가냐면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고요. 부가가치가 높은 것들 반도체라든가 뭐 전기 자동차,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으로 공장이 많이 지어지는 모습이죠. 특히나 이런 영향을 받아서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미국 쪽에 본토에 공장과 법인을 만들어서 짓고 만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다 보니까 단기간에 중국의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겠죠. 중국의 생산량이 줄어드니 당연히 중간에 부품 수급 조달이 굉장히 어렵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이런 부품들을 어떻게 조달을 하는지가 굉장히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들 중에서도 조달이 불가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배터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는 판단하게 된 거죠. 북미에서도 LFP 배터리를 적용한 모델 3를 판매한다. 그러니까 PFP 배터리를 적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2차 전지의 일종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LFP 배터리가 도대체 뭐길래 이런 LFP 배터리를 조달하기 시작했는지 이걸 통해서 모든 차량을 전부 다 전기차 차량에 LFP 배터리가 들어갔는지 그와 관련된 종목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이슈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천천히 하나씩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종목까지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LFP 배터리가 뭔지 먼저 아셔야겠죠.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담을 수 있는 에너지용 용기로 리튬 계열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튬 계열의 배터리는 리튬 이온, 리튬 인산철, 다른 리튬 이온 전지 등과 비교 시 발열성이 거의 없어 가연성 또는 폭발 등을 일으키지 않음으로써 안정성이 탁월하다. 또한 직류 및 입력 변동이 작아서 PCS 설계가 용이하고 ESS 절연 전압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온도 특성이 매우 좋아 자체 발열이 거의 없어서 주위 온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이 내용만 읽으면 굉장히 어렵죠. 그림으로 보면서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LFP 배터리 그리고 NCM 배터리입니다. 이제 기존의 이 NCM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배터리 기업들이 보통 많이 하는 거고요. 보통 LFP 같은 경우에는
바로 중국 업체가 많이 하는 겁니다. 가장 큰 차이는 한쪽은 리튬을 기반해서 하는 거고 하나는 니켈을 기반해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가격이 저렴하고 안정성이 높다. 무겁고 순간 출력이 약하다. 장단점이 적혀 있죠. 그리고 한국에서 만드는 배터리는 주행 거리가 길고 충전 시간이 짧다. 가격이 비싸고 안전성이 문제다라는 부분이죠.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이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현재 중국이 굉장히 독보적인 1 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이후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그 두 중간에 파나소닉 이제 일본 기업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중국 기업 또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등등등등 그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주로 싸우고 있는 양상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LFP 시장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주로 만들고 있는 NCM 시장을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제일 잘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LFP 배터리에 있어서는 중국 기업들밖에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특히나 이제 중국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1 위에서 몇 위까지야 지금 대략적으로 6 위, 7 위, 8 위, 요 6위 정도까지 전부 다 중위 7위 정도까지 전부 다 중국 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모습들. 우리나라에는 기업은 하나도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 번에 정리하면 무겁고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순간 출력이 약한 단점이 있지만 가격이 비싼 니켈을 이게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니켈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 가격이 저렴하고 안정성 높게 지금 현재 안전성 저렴하고 그리고 안정성까지 높기 때문에 보급화가 시작되는 초기 전기차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출력이 정말 좀 약합니다. 단점도 있고요. 무겁다라는 단점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가격이 싸다. 그리고 가격만 싸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겠지만 안정성도 굉장히 높고요. 수명도 보통 굉장히 깁니다. 그죠? 어,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단점도 있지만 굉장히 장점도 큰 게 LFP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면 이런 LFP 시장을 지금 아무도 안 쓰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누가 주목하고 있냐면 바로 이 벤츠, 테슬라 글로벌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도 엔트리급 모델에 사용되는 배터리를 저렴한 LFP 배터리로 교체할 방침을 현재 내세워놨고요. 이건 2024년도 정도에 지금 현재 적용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저가형 모델 위주로 도입되었던 LFP 배터리를 고가형 모델까지 적용하기 시작한 게 테슬라입니다. 원래는 고가형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가지고 멀리 주행할 수 있는 바로 지금 NCM이라는 지금 배터리를 장착해서 보통 갔습니다. 보통 고가형이죠. 근데 이런 고가형에도 전부 다 LFP로 바꾸는 모습들을 현재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품 조달이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진 시기이기 때문에 전기차를 결국 생산하기 위해서는 마냥 NCM이 이제 부품이 조달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LFP라도 달아서 팔자라고 테슬라가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죠. 정확히 2021년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해서 기록했다는 기사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애플입니다. 이름은 2024년 생산을 목표로 전기차를 준비 중인 애플은 과열이 가능성이 낮은 LFP를 기반으로 코어셀을 새롭게 설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상하이 GM 우링이라는 기업입니다. 전기차 생산량 중 LFP로만 만들어진 자동차를 지금 53.2%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기업이 중국 기업 안에서 중국 내 안에서 전기차 판매량의 1, 2위를 다투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상하이 GM 우린과 애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벤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 글로벌 기업들도 전부 다 LFP를 장착한 자동차를 내놓거나 LFP만을 사용해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지금 현재 모습을 여러분께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거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NCM 기술이 중심이었습니다. 왜? 굉장히 비쌌거든요. 일단 전기 자동차가 보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켈이 비싸고 이 기술력도 비싸고 양산이 되지 않은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에게 비싼 가격에 파는 뭐 자동차였어요. 이걸 비싸게 사는 자동차였어요. 그래서 고급화 전략이 주로 이루어지면서 NCM 방식이 굉장히 주력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방식
방식이 더 주력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충전소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충전해 놓고 집 밖에 나가면 집 밖에 제대로 된 충전소가 없다 보니까 사실상 집 밖에서 집에 돌아올 때까지 충분한 배터리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멀리 나가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집에 가다가 다시 차가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고효율의 배터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NCM 기술이 중심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현재는 조금씩 변하고 있죠. 정부 보조금으로 인해서 싸고 안정적이며 주행 능력은 조금 부족해도, 그러니까 출력이죠. 한 번에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요즘에 뭐 제로백이 뭐 3초다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사실상 우리가 제로백 3초 어디다 씁니까, 여러분들? 그죠? 우리 도로 도심에서 제로백을 하겠다라고 해서 풀악셀을 밟으면서 여러분들께 자동차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운전을 잘하시고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신 분들이 여러분들 많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도심에서 내가 안전하게 타고 다닐 자동차가 필요하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 안에서 탈 수 있는 자동차 양산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런 변화가 나와주고 있는 거죠. 도시 중심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고출력이 굳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게다가 앞서 말씀해 드렸던 가장 큰 문제였던 전기차 충전소. 이 배터리가 고효율이 아닙니다. 배터리가 다른 보통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NCM 방식이 대략적으로 한 500km를 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보통 리튬 인산철 같은 경우는 한 400km, 300km 밖에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뭐 절대적인 비율은 아니지만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려요. 하지만 중간에 충전할 수 있다면 내가 충분히 출근하고 나서 출근지에 이제 우리 직장에 충전해 놓고 나중에 내가 퇴근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굳이 고효율, 그 높은 에너지를 굳이 많이 저장해 낼 필요가 그렇게 필요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뭐 출퇴근용 정도로만 사용하면 많지 않기 때문에 충전소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바로 LFP가 좀 더 유리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부분은 전기차 보조금 정책만 보셔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미국의 전기차 정책입니다. 보조금 정책인데요. 뭐 지금 최종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모두 혜택을 받게 될 경우에는 1만 2,500만 달러 정도가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5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이 현재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보조금 정책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5,500만 원 이하의 자동차에 1,000만 원 정도, 약 1,000만 원 정도가 좀 안 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보조금 정책이 왜 중요하냐면, 그전에는 고가형이었고 보조금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돈이 많은 사람들만 구매할 수 있는 게 전기차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보조금이 주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전기차도 서민들도 한번 해볼 만한데라고 하면서 한번 진입해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자동차는 비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보조금을 받아서 자동차를 사는 사람이 비싸게 사봤자 얼마나 사겠습니까? 1억짜리 사겠으면 2억짜리 삽니까? 3억짜리 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보통 5천만 원, 6천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최대 뭐 대봤자 한 6천만 원, 7천만 원 이하에 나온 자동차들을 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값싼 자동차를 원하는 사람들의 니즈에 맞추기 위해서는 역시나 LFP 시장이 주목될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도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전기차 정책 충전소입니다. 대략적으로 9조를 투입해서 미국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 50만 개를 구축해 나섰고요. 미국 에너지부와 교통부는 공공사무소와 전기차 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내년 2월까지 전국 주 도시의 고속도로 시스템에 따라 전략적으로 전기차 충전소 배치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월까지 전기차 지금 현재 충전기에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안전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 지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충전소 볼까요? 한국의 충전소. 도로공사는 현재 휴게소 내 총 554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운영 중이고요. 2022년까지 초급속 지금 현재 240기를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1,200기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4월 현대자동차 협약을 통해서 휴게소 12곳에 지금 현재 72개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했고요. 그 이외에도 다양한 충전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뭐 요즘에는 뭐 대수만 늘리고 이거 뭐 쓸 수 있는 뭐 관리도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그와 관련된 정책도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미흡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정책도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조금에 대한 한 줄 정리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요. 일단 미국 시장 중에서 보면 노조가 없는 테슬라를 제외한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호재 새롭게 진출하는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는 읽어드리지 않았는데 자세하게 읽어보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보시면 자국 기업들, 자국 내에서 생산의 전기차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이게 뭐냐면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들은요. 기존의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들이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들입니다. 테슬라는 거의 공장 자동화로 웬만하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노조 자체가 굉장히 일단 사람 자체 고용 인원 수 자체가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들이 전기차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새로운 이미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었던 기업이 새롭게 전기차를 출시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자동차를. 자,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현재 고가형 모델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서 저가형 모델로 출시하면서 점유율을 차지하려고 할 겁니다. 이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거기 때문에 점유율을 높여가기 위한 이 저가형 모델들을 많이 내놓게 된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돈은 비싼 제품들 많이 파는 거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이 초기 시장에는 점유율을 탄탄하게 가져가면서 브랜드를 알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가형 모델도 중심일 것이다. 저가형 모델들 중심으로 이런 배터리 이 자동차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역시나 LFP가 유리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역시나 LFP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국 시장도 보시면요. 재밌는 게 5,500만 원 이하의 전기차에만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작년에만 하더라도 6천만 원 이하였는데 또 줄어들었죠. 5,500만 원 이하의 전기차에만 지급됩니다. 역시나 이 얘기도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값싼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좀 싼 자동차를 결국 만들기 위해서 유리한 것은 뭐다? 역시나 LFP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조금으로 인해서 고가형 모델이 아닌 저가형 모델 중심으로 판매될 가능성.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자동차들 겨우겨우 단가 맞춰서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보조금도 서서히 더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지금 5,500만 원이죠. 5천만 원, 4천만 원 더욱더 줄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그렇게 보조금이 줄어들면 이 보조금의 기준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역시나 이런 값싼 자동차 정책에 의해서 LFP가 더욱더 배터리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와주게 되고 정책들에 대한 방향성이 이런 LFP 쪽이 유리하게 계속해서 현상들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LFP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모습입니다. 세계 2위 배터리 업체인 LG 에너지솔루션과 SK는 LFP 배터리 생산을 검토 중이고 삼성 SDI도 LFP 배터리 사업을 확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에 뛰어들진 못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확장을 검토하면서 지금 영입을 하고 있어요. 기술 개발을 통해서 정말 이게 빠르게 기술 개발이 가능한가? 지금 현재 사람들을 영입해서 연구원들을 데리고 연구를 하는 중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엑스레이 검사 장비 전문 제조 업체 자비스가 배터리와 2차 전지 검사 장비 시장의 확대로 LFP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 장비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흐름에 맞춰서 그 흐름에 맞춰서 국내 시장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런 장비들을 이미 만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국내 배터리 업계 LFP 배터리 채용 확대 개발 본격화됩니다. 지금 이걸 보통 누가 할까? 이런 대기업들이 보통 하겠죠.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론을 지어드리면 글로벌 기업들이 LFP 배터리를 탑재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차를 이용해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정성과 고밀도의 에너지 저장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앞으로 나올 새로운 기술 중에 하나는 전고체 배터리가 출시가 예상되는 2025년 이후 2027, 6년도, 7년도가 되기 전까지는 LFP 판매량이 급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해되셨어요? 아마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초반에는 좀 비쌀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고체 배터리가 굉장히 싸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죠? 이런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LFP 판매량이 이런 가격들 이 기술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전부 다 하락하는 요런 모습들이 나오기 전까지, 즉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죠. 많이 남은 이 시간 동안 특히나 초기 단계에는 특히나 LFP 판매량이 굉장히 크게 급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전고체 배터리 등장 이후에도 저가형 모델들은 꾸준히 LFP 시장 방식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 체크해 보셔도 역시나 LFP 시장은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속되겠다. 적어도 최소 못해도 2025년도 정도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예, 변수는 전고체 배터리가 얼마나 싸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관건이에요. 에너지 밀도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싸게 나오는지가 관건인데, 사실 이게 기술이 바로 싸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 LFP 시장은 계속해서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 우리가 잡아봐야 되는 주식 관련된 키워드를 잡아봐야겠죠. 상한가 랠리의 탑3 키워드는 무엇이냐? 저는 첫 번째, 업계 배터리 채용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채용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 채용만 확대가 될까요? 그럼 과연 이 LFP 시장이 정말 커지면서 정말 국내 기업이 뛰어든다라고 한다면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도 인수를 해볼 수 있겠죠.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 메타버스의 핵심 이 AR 글라스를 기술 개발에 들어가게 되면서 관련된 기업들을 인수하겠다는 소문들이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LFP 시장에서 채용을 하는 것보다 그냥 이 기업 자체를 인수하는 것이 이득이다라고 생각되면 인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LFP 배터리 채택 증가. 지금 초시계 배터리 장비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직접 인수되지 않더라도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은 역시나 주목받을 만합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특히나 이런 LFP 시장의 가장 대장은 누구예요? 중국이에요. 중국 기업과 관련해서 협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이어가게 될 경우 안정적인 매출에 대한 증가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서 관련된 기술을 획득하거나 혹은 기존에 이미 지금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LFP 관련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내 LFP 관련 종목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첫 번째는 EG 입니다. 산화철 제조업체고요. 전 세계 고급 산화철 시장의 12에서 15% 정도를 조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는 파워넷입니다. 중국 CEL과 MOU 배터리 모듈 사업에 진출해 있는 모습이고요. 코인테크 같은 경우 자회사 탑머티리얼이 LFP 전지 설계와 제조 능력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펜스타 엔터프라이즈입니다. 펜스타 그룹이 이동통신 기지국 비상전원용 리튬 인산철 배터리 시스템을 일본에 공급 중입니다. CSI입니다. LFP 배터리를 생산하는 중국의 CARL의 지금 현재 일부 중국 기업이죠. 중국 기업의 2차 전지 제조용 전급 제조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모그린텍입니다. ESS 사업 부분에서 리튬 인산철 결국에는 뭐 이게 LFP죠. LFP의 배터리에 중국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이 LFP 관련 이슈가 일단 국내에서는요. 강하지 않았어요. 국내에서는 대기업들이 다 다른 쪽으로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이제야 뭐 돌아보는 과정이라서 기업의 실적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을 정말 잘 고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양하게 재료가 좋은 기업들도 있겠지만 전 역시나 이들 중에서 실적이 탄탄하고 기술력도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제가 탑3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기업입니다. 바로 파워넷이라는 기업입니다. 파워넷 같은 경우에는 1994년에 설립되어서 2018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고요. 중국 현재 두 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다. 일단은 애초에 우리나라 국내에서 지금 현재 이 배터리 시장이 제대로 지금 제가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LFP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바로 중국 현지 공장에 지금 현재 진출해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배터리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배터리 사업에 진출하였는데 업무 협약의 대상인 기업이 CEL사의 원통형 리튬 산철 리튬 인산철입니다. 배터리 한 개 모델에 대해서 전기전자 국제 인증을 취득하고 배터리팩 모듈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내용이죠. 이미 본격적으로 이미 이 기술이 존재하고 다음 기술에 대해서도 연구 중인 것이다라고 이미 보여지죠. 그죠?
세 번째입니다. 테슬라, 애플 등 전기차 생산이거나 생산 중이거나 생산 예정인 기업들에서 LFP 배터리를 채택하게 되면서 관련주로 주목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파워넷이 중국과 이미 협약을 체결하고 만들고 있고 기술도 있을 것 같죠. 이런 기업이 바로 누구에게 바로 삼성이 만약에 뭐 삼성의 SDI가 뭐 진출한다, LG 에너지 솔루션 진출한다라고 하면 이런 기업들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아시겠죠? 혹은 협약을 맺어 가지고 기술 협약을 맺어서 추가적인 개발에 들어갈 가능성도 매우 높겠죠. 차라리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것보다 파워넷 같은 기업 그냥 하나 인수해 버리는 게 삼성 입장에서는 뭐 나 이 기왕 진출할 거라고 한다면 삼성이나 LG나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혹은 직접 인수되진 않더라도 인수 설들이 솔솔 돌 수 있겠죠. 협약 한번 미팅하고 나면 뭐 보통 그런 이슈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코인테크입니다. 코인티켓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식품,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요즘에 인기 있는 업종이네요. 자회사 탑머티리얼이 EFP 전지 개서 설계와 제조 능력을 보유 중입니다. LFP 전지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직접적으로 자신이 하는 건 아니고 자회사가 하고 있다. 근데 이 비율이 적으면 큰 의미가 없는데 코인테크가 탑 머티리얼의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괜찮죠? 탑 머티리얼은 최근에 2021년도에 223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주요 장비 공급을 계약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CSI입니다. CIS입니다. CIS. 죄송합니다. CIS. 이게 읽다 보면 가끔 잘못 읽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 잘 볼게요. LFP 장비를 생산하는 중국 기업, 지금 현재 등의 대표적인 기업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LFP뿐만 아니라 차세대 2차 전지 기술인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갈 핵심 소재인 전고체 전해질 생산을 위한 신규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전고체 전지는 도요타, 파나소닉 합작사 플라임 플래닛의 에너지 엔솔루션이 2022년 본격 양산을 시작하면 관련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대표님께서 앞으로 뭐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CIS 같은 경우 얼마나 매력이 두 개예요. 앞으로 시장에서 주목되는 두 가지 기술이거든요. 결국에는 전고체 배터리 시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기존의 배터리 시장은 고효율의 배터리 시장, 고급 배터리 시장은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갈 것 같고, 뭐 소금으로 만드는 배터리가 나오는 건 아직 멀었을 것 같고, 아마 나오면 LFP하고 아마 전고체 배터리가 주력이 될 것 같은데, 세상의 전기차에 이 두 가지 기술을 현재 전부 다 가지고 있고 관련된 기업과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CIS가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련된 기업들 중에 이제 기업이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조심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EG라는 기업도 물론 좋아요. 뭐 종목만 보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 기업이 실적이 너무 안 좋거든요. 사실 제가 기업이 실적 너무 안 좋은 거 추천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죠? 보이시죠? 예.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자 폭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만 보면 파워넷 실적 무난하죠. 그죠? 실적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죠? 실적 성장세에 비해서 주가는 횡보한 지가 너무나도 오래됐죠. 그죠? 이런 종목들이 보통 상승하기 시작하면 크게 가거든요. 그죠? 횡보하다가 이주를 동시에 기업 실적 성장과 함께 성장주로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통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대장이 됩니다. 파워넷이라는 종목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코인테크입니다. 코인테크 차트 보겠습니다. 일단 시적 먼저 볼게요. 좋죠? 뭐 나쁘지 않은 기업이죠. 그죠? 나쁘지 않은 기업이 지금 현재 종목을 봤습니다. 일단은 뭐 파워넷이 가장 좋으니까 파워넷 위주로 보세요. 코인테크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이 기업 자체는 앞서 말씀해 드렸듯이 일단 이 기업 자체가 이제 2차 전지 뭐 특히나 이 LFP 사업을 직접 진행하는 건 아니고 자회사이기 때문에 자회사가 이슈를 받은 거라서 이 코인테크라는 기업을 여러분들 바라보실 때는 2등주 정도로 인식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파동이 최근에 나쁘지 않게 거래량도 나와주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IS입니다. CIS. CIS 같은 경우 다른 종목보다 왜 이 종목 뽑았냐? 다른 종목도 많은데 파동이 좀 커요. 파동이 좀 크고 앞서 말씀해 드렸던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재료까지 있거든요. 일단 이 기업은 실적이 조금 모자라요. 그렇게 엄청 좋다라고 하진 못할 정도인데 그래도 확실한 것은
전고체 배터리 매출 실적이 꾸준하게 되면 앞으로 4년간, 5년간, 6년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적 성장세가 안정적으로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은 주식입니다. 여태까지도 적자를 이겨내고 체질 개선에 어느 정도 성공한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우상향세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CIS라는 기업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일단 대장은 파워넷이니까 파워넷 위주로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CIS는 종목을 보시면 시가총액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위주로 비중을 좀 담고 좀 단기적으로 움직일 것 같다라고 하실 때는 뭐 파워넷 위주로 담고 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큰 자금은 파워넷은 담지 마시고 큰 자금은 CIS 아시겠죠? 대장 주고 단기적으로 공략하실 때는 대장은 지금 현재 파워넷이니까 파워넷 위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슈가 도래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공략하신 건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이렇게 현재 저가를 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가에서 거래량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만 관심 가지셔도 충분히 단기적인 상승세에서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려 봤는데요. 역시나 이런 종목들 가장 중요한 건 언제 매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이런 아무리 좋은 종목 말씀해 드려도 혼자 매수하기 힘드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움드리기 위해서 100% 무료로 진행되는 어플을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요.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운영 중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뭘 해드리냐면 첫 번째 당일 급등 추천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똑똑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각자 본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시장의 주요 뉴스들과 해외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눈에 파악하기에는 어려워요. 이 시간을 써야 돼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최근부터 30분에서 1시간을 써야지 시장 분위기를 압니다. 근데 이걸 직접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 매일매일 하기란 굉장히 어렵죠. 한눈에 시장의 이슈가 무엇인지 주요적으로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시황 글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께서 한눈에 짧게 5분 만에 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게끔 설명해 놓고 있으니까 시황 글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자료집들 주식시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뭐 테마 이슈 자료집들을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께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뭐 CIS, 뭐 코인테크, 파워넷 이런 종목들을 언제 살지를 타이밍을 잡을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해드린 대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 여러분들께서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각자 들어가셔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고 검색하시면 어플 설치 버튼이 나옵니다. 어플 설치 버튼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안드로이드 쓰신 분들 이거 사용하시고요. 앱스토어 이제 아이폰도 전부 다 사용 가능하십니다. 앱스토어에 똑같이 이재진의 상한가리라고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게 다운로드 받기 힘들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 바로 하단에 댓글에 제가 고정적으로 달아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고정해 놓을 거거든요. 고정해 놓으면 여러분들께서 고정한 댓글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나시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각자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앞서서 설명해 드렸듯이 제가 당일 급등 추천주 시황 자료집을 드릴 건데요. 지금 현재 급등 추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하나씩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종목들 100%다 모든 종목들이 다 급등하는 종목들은 아닙니다. 지금 뭐 급등을 좀 기다렸다 하는 종목들도 있고 빠르게 하는 종목도 있고 좀 느리게 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확률 높은 종목들을 계속해서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단기 급등 추천 종목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아모센스라는 기업입니다. 그죠? 매수하고 나서 우리가 충분히 단기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자리가 나오죠. 대략 9% 정도 상승세가 나왔네요. 그죠? 그리고 뭐 28일 아모센스를 드렸고 29일 볼까요? 29일에 해성 TPC라는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해성 TPC 추천드리고 나서 다음날 음봉 나왔다가 그 다음날 바로 15% 16% 뛰어버립니다. 뭐 수익을 단기 수익을 내는 데는 충분히 무리가 없는 종목이죠. 비트나인 보이겠습니다. 비트나인 같은 경우 어떻게 됐나요? 추천드리고 나서부터 다음날 쭉 60%까지 최고 급등세가 나와주게 되고요. 그리고 위에 추천드렸던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추천드린 다음부터 단기 하나 11% 정도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이 다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나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중에 손실 종목들이 있고 그냥 횡보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한양 ENG 보겠습니다. 한양 ENG 한양 ENG 같은 경우에는 오늘자 추가적으로 조정을 좀 받았네요. 다음 날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다가 좀 조정, 오늘 시장이 좀 안 좋게 되면서 조정을 받게 되면서 이 종목은 좀 손실권 혹은 손절이 나갔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오늘 추천드린 종목은 바로 삼표 시멘트였습니다. 삼표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가에 잡으셨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큰 수익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뭐 2, 3% 수익을 한번 노릴 수 있을 만한 자리가 한번 나왔네요. 추가적으로 타이밍은 좀 더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하락 시장에서도 좀 강하게 여러분들께서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100%다 그건 아니다.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께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지금 현재 1월달까지 계속해서 매매 거래하면서 확률은 몇 퍼센트? 85% 확률로 여러분께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종목들을 받아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께 수익률을 낼 수 있겠죠. 물론 이걸로 여러분들 계좌가 바뀌진 않아요. 이건 여러분들께서 뭐 답답하신 분들 요즘 시작 하락하면 여러분 너무 답답하잖아요. 물린 종목들만 있고 이런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푸시고자 풀었으면 좋겠고자 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는 추천 종목들이니까요. 참고하셔서 단기 트레이딩 조금이라도 답답한 마음 풀어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시황글입니다. 아침 시황글 특징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됐고 오늘 시장 어떻게 될 건지 오늘 지지부진한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매매를 자제하시고 좋은 종목들은 저가에서 노려보시는 것이 좋다는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정확히 시장 어떻게 됐죠? 개판 나버렸죠. 예, 오늘 시장 빠졌습니다. 그죠? 이렇게 조심할 만한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오늘 관심 가질 만한 종목들 제 관점에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들 쭉쭉쭉쭉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최고의 종목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죠. 분석하고 노력하고 시장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안정적이고 확률 높은 종목 타이밍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시황글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겠죠. 포착 자료에서는 다양한 폐배터리라든가 관련된 종목들 쭉 여러분들께서 직접 검색창에 뭐 난 배터리 2차 전지라고 검색하시면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들 여러분이 쭉 보실 수 있도록 테마로 정리해 놨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확인하시면 좋겠죠. 검색해서 각자 필요하신 종목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오늘의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도 앞으로 주목할 만한 종목 테마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좋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한다? 100% 무료로 해드린다. 근데 보통 이런 100% 무료로 해드리면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세요. 뭘 걱정하냐? 우리 한국 사람들 세상에 믿을 게 없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해서 뭐 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놓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다. 전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전 봉사 정신이 뛰어나서 나는 재능 기부를 해서 이런 걸 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제 개인적인 이윤을 위해서 한다라고 설명드려요. 개인적인 이윤을 위해서 한다. 왜? 이런 걸 통해서 유튜브 영상을 찍으시면 유튜브 영상을 찍고 글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요. 고정 수입이 생깁니다. 일단 유튜브 고정적인 광고 수입이 생기죠. 그리고 나서 이 영상과 글 그리고 뭐 이런 정보들을 받아보시면서 난 조금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VIP 가입을 하시면 제 고정적인 수입이 또 생깁니다. 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고정급이라는 게 투자 마인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핵심적인 고정 수입을 위해서 이런 영상과 유튜브 채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영상과 글들을 정리하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분들께 글을 올려드리다 보니까 이상한 종목 올려드리지 못하고 이상한 시황글을 올려드리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유와 명분이 있고 한 번 더 생각해서 글과 영상들을 찍고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고민하고 확률을 높여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만드는 거죠. 저는 스스로 굉장히 나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같이 나태한 사람들은 이런 고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제 개인적인 매매를 위해서도 제 개인적인 이 주식기에 대한 흐름들을 잃지 않는 걸 위해서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 영상을 찍고 어플리케이션에 글을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코인테크 이런 60% 터져 나온 종목들 그냥 막 드리니까 여러분 이런
최근에 이제 급등 나온 종목 뭐죠? 아까 전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던 종목. 예 뭐 모든 종목들이 엄청나게 뭐 10% 20% 뭐 많게는 60% 막 터져 나오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거 정말 말이 되나? 비트나인 이런 종목이요. 뭐 들이고 나서 확률이 적은 것도 아니고 확률이 적은 것도 아니고 85% 확률에 터져나오는 종목들은 막 이런 60% 급등세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많이들 뭐 좋아하시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의심되시나 봐요. 그죠? 근데 저 솔직하게 여러분들께 이런 이유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걸 솔직히 말씀드리고 기왕에 그래도 기왕 해 드리는 거 그냥 이상한 거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왕 해 드리는 거 여러분께 알아듣기 좋게 주식시장에서 그래도 재미를 보게 해 드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흥미가 이어져야지만이 결국 무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기왕 올려 드리는 거 알아듣기 쉽게 알아보기 쉽게 여러분들께서도 최고의 종목은 아니겠지만 제가 여러분께 확률 높은 종목들을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굳이 이유가 있다면 두 번째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알 수 있게 주식의 흥미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에서 제가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확률을 높여가시는데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자료로 여러분들께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이 좀이라도 마음에 드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이런 확률 높은 매매에 도움될 만한 정보들, 내용들 싹 다 모아서 내일 추가적인 정보 영상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